사악한 식물들. 에이미 스튜어트 지음. 출판사 글 항아리. 파괴적인 식물. 칡. 칡이 세상을 구한다. 1937년 워싱턴 포스트는 이런 제목의 기사를 실으며 이 외국 식물이 토사유실과 침식을 막아준다고 널리 알렸다. 그리고 실제로 100년 가까이 칡은 미국 정원사와 농부들의 전폭적인 지지를 얻었다. 1876년 필라델피아에서 열린 100주년 박람회는 그야말로 경이로운 물건들의 축제였다. 1000만 명의 미국인이 그곳에서 처음으로 전화기와 타자기를 구경하고 일본에서 넘어왔다는 기적의 식물, 칡의 존재를 알게 됐다. 식물 애호가들도 칡꽃의 포도 같은 향, 그리고 격자구조물 위를 기가 막힌 속도로 기어오르는 재주에 반하고 말았다. 농부들은 가축들이 칡 넝쿨을 먹는다는 사실을 알고 여물로도 만들었다. 심지어 칡은 흙을 죄어 토사유실을 막아주기도 했다. 정부까지 나서서 부추긴 덕에 칡은 번식을 위한 모든 지원을 확보한 셈이 됐다. 칡은 미국 남부 지역을 위해 특별한 안배까지 고려했다. 남부는 칡에 있어 낙원과도 같은 곳이어서 따뜻하고 습한 여름이면 하루 30cm씩 자랐다. 칡은 번식의 왕이다. 근두 하나에서 줄기가 20개까지 뻗어나오는데 덩굴 하나하나가 30m 이상 뻗어나가기 때문이다. 거대한 뿌리 하나는 최대 약 180kg까지 무게가 나간다. 잎은 언제든 스스로 방향을 바꾸고 몸을 비틀 줄 알아서 햇볕을 최대한 받아들인다. 요컨대 태양 에너지를 철저히 흡수하면서 자기 밑에 깔린 식물에는 아예 햇볕이 닿지도 못하게 하는 것이다. 칡은 추위 따위는 아랑곳하지 않고 땅속 줄기와 씨로 번식한다. 그 덕분에 씨는 몇 년이 지난 후에도 얼마든지 싹을 틔울 수 있다. 엄청난 기세로 나무들의 숨통을 조이고 초원을 뒤덮는 데다 건물을 훼손할 뿐만 아니라 전선마저 끌어내린다. 남부 사람들은 밤에 덩굴이 침실까지 침투할까봐 잠잘 때 창문도 열지 못한다고 말한다. 칡 넝쿨은 미국에서만 약 3만 제곱킬로미터를 뒤덮고 그로 인한 피해는 수억 달러에 달한다. 버지니아의 포트 피켓 군사기지 훈련장 약 1제곱킬로미터를 망가뜨렸건만 M1 에이브럼스 전차도 칡에 걷잡을 수 없는 요새만큼은 뚫지 못했다. 그러나 남부지역 역시 물러서지 않았다. 제초제 살포 캠페인과 계획된 방화, 그리고 새로 자란 덩굴 제거 등으로 꾸준히 칡을 주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남부 사람들은 칡잎 튀김, 칡꽃 젤리, 칡줄기 살사 요리 등으로 칡 덩굴을 먹어치워서 알차게 제거에 힘을 보태고 있다. 통증 유발 식물. 말라무에르. 공포영화와 같은 일화가 하나 있다. 10대의 한 무리가 멕시코 사막에 도보 여행을 갔다가 기이한 발진에 걸린 채 돌아왔다. 다음날 한 소녀가 손에 난 붉고 따끔거리는 반점들 때문에 결국 병원에 가지만 항히스타민제 처방만 받고 돌아온다.
그런데 약이 득지 않고 통증은 점점 심해지기만 한다. 며칠 후 허리춤에도 마치 손자국처럼 생긴 검붉은 뾰루지가 나타나고 만다. 소녀는 다른 병원을 찾아가 이번에는 스테로이드를 받아온다. 그러자 염증은 가라앉고 갈색 흉터가 남더니 두어 달 후에는 사라졌다. 왜 갑자기 이런 발진이 생긴 걸까? 아마도 원인은 말라무에르, 일명 나쁜 여자의 소행으로 보인다. 사막에서 자라는 이 다년생 식물은 피아주사 같은 작은 쐐기털이 특징이며 대극과 식물수액 특유의 독을 가지고 있다. 어쩌면 피해자는 여행 중에 말라무에르 덤불 속에서 넘어졌고 남자친구도 그녀를 부축해주려다 손에 독성분이 옮았을지도 모른다. 어떻게 말라무에르라는 이름이 붙여졌는지는 알 수 없지만 나쁜 여자한테 큰 상처를 받은 사람이라면 소노란 사막에서도 제일 무시무시한 통증을 유발하는 이 풀에 쏘였을 때도 비슷한 기분이 들지 않을까? 이 다년생 광목은 50에서 60cm 높이까지 자라며 작고 하얀 꽃을 피운다. 말라무에르는 식물 전체에 가시가 있고 잎에 하얀 점들이 뚜렷해서 알아보기는 어렵지 않다. 진짜 쐐기풀과는 다르지만 적어도 가느다란 가시가 살갗을 뚫고 독소를 주입하는 특징만큼은 쐐기풀과 똑같다. 한 연구자는 말라무에르에 쏘인 자극이 너무 강렬하고 심해서 이 분비모를 핵으로 만든 유리칼이라고 표현하기도 했다. 1971년 한 신문기사에는 말라무에르가 멕시코에서도 외도 치료제로 쓰인다는 소문이 실리기도 했다. 남편이 잎으로 차를 만들어 아내의 욕정을 억제했다는 것이다. 하지만 여성들한테는 바람난 남편들을 위해 훨씬 강력한 비약이 있었다. 동말풀씨로 차를 만들면 환각을 유발하거나 이따금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법으로 금지된 식물, 양귀비. 양귀비는 스케줄 2로 규정된 마약이지만 원예 카탈로그를 보고 구입하거나 유치원 근처에서도 볼 수 있으며 꽃꽂이로 장식하고 화단에서 보기 좋게 키울 수도 있다. 그러나 양귀비 또는 마약 양귀비 소지는 법으로 엄격히 금지하고 있으며 지방사법기관은 분홍색이나 보라색 양귀비 꽃이 집 화단이 아니라 사람들 손에 있을 때 더 큰 문제가 발생한다고 보고하고 있다. 양귀비 소지는 오직 심한 합법이며 씨는 식재료로도 인기가 높다. 노련한 정원사들은 양귀비와 마약 성분이 없는 관련 식물들의 차이를 쉽게 구분한다. 부드러운 청록색 잎과 분홍색, 보라색, 흰색, 빨간색의 커다란 꽃잎, 청록색의 도톰한 꼬투리를 보면 알 수 있기 때문이다. 새로 수확한 양귀비 꼬투리를 칼로 베면 유액이 나오는데 바로 이 수액으로 아편을 만들며 모르핀, 코데인 등 진통제로 사용된다. 양귀비는 기원전 3400년경부터 중동에서 재배됐다. 호메로스의 오디세이에서도 네펜테라는 이름의 영양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약으로 트로이의 헬레네가 슬픔을 잊을 수 있었다. 실제로 여러 학자가 네펜테가 아편 기반의 음료라고 믿고 있다.
기원전 460년에 히포크라테스 역시 아편을 최고의 진통제로 여겼다. 기호용 약물로 사용했다는 기록도 중세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17세기에는 몇 가지 다른 재료까지 섞어 아편팅크라는 약을 만들었으며 19세기 초기에는 양귀비에서 모르핀을 추출했다. 1898년 제약회사인 바이엘이 양귀비로 더욱 강력한 약을 만들면서 양귀비 추출액은 최고의 인기를 구가했는데 그 신약의 이름이 바로 헤로인이다. 바이엘은 10년 동안이긴 했지만 헤로인을 유아와 성인용 기침약으로 팔았다. 그러나 여전히 마약 복용자들은 놀이 삼아 헤로인을 복용하고 그 때문에 경찰에 잡혀간다. 헤로인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하자 미국 정부가 단속에 나서기 시작하여 1923년경에는 완전히 그 사용이 금지됐다. 하지만 헤로인 복용은 계속 증가하고 있으며 오늘날 미국인 3,500만 명이 평생 한 번 이상 헤로인을 복용한 적이 있다고 한다. 세계보건기구는 전 세계에서 약 9,200만 명이 헤로인을 사용하고 있다고 추정하고 있다. 아프가니스탄은 세계 아편의 90% 이상을 생산하지만 미국 사용자들은 주로 콜롬비아와 멕시코에서 아편을 구입하고 있다. 아편은 황홀경을 만들어내는 동시에 호흡기 장애를 유발해 혼수 상태나 사망을 일으킬 수 있다. 두뇌의 엔도르핀 수용체를 건드려 두뇌 본연의 진통 효과를 발휘하지 못하게끔 하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헤로인 금단 증상이 고통스러울 수밖에 없는 이유이기도 하다. 실제로 중독자가 유치장에 갇혀 헤로인 공급이 끊기면 극심한 근육통을 잊기 위해 철창에 몸을 부딪히는 짓까지 벌인다. 모르핀 함유량이 식물 개체마다 다르기에 씨와 이삭으로 만든 차 역시 위험한데 2003년에는 캘리포니아에 사는 17살 소년은 천연 양귀비 차를 과용하는 바람에 생명을 잃고 말았다. 매년 헤로인 중독자들의 수요를 충족시키려면 해마다 적어도 양귀비 1만 포기는 수확해야 하나 법은 양귀비 재배를 가차없이 처벌하고 있다. 1990년대 중반 미국 마약 단속국은 상품 카탈로그를 통한 양귀비 씨 판매를 자진해서 중지할 것을 각 종자회사에 요청했다. 헤로인 간의 제조를 조장하게 될 것을 우려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종자회사들은 대체로 요청을 거부했으며 양귀비는 여전히 화초로 큰 인기를 누리게 됐다. 빵에 첨가하는 양귀비 씨앗이 소량이라면 해가 없지만 이 씨가 들어간 머핀을 2개 먹으면 마약 검사에서 양성 반응 결과가 나올 수 있다. 위험한 식물. 고양이를 죽이는 방법은 얼마든지 있다. 영리한 동물들은 해로운 식물을 피한다지만 자신이 키우는 반려동물이 영리한지 아닌지 어떻게 한단 말인가? 동물은 따분하거나 오랫동안 갇혀 지내면 주변에 아무 식물이나 씹으려 달려든다. 미국 동물학대방지협회 중독관리센터에는 식물 중독과 관련해 매년 수만 건의 전화가 걸려온다. 사고야자 말고도 반려동물에게 구토, 설사를 유발하는 식물은 얼마든지 존재하며 일부는 치명적이기까지 하다. 그중 일부를 소개해본다. 첫 번째, 알로에. 화상 및 찰과상 치료에 효과가 있으나
알로에의 사포닌 성분은 발작과 마비를 일으키거나 구강, 목, 소화기에 염증을 일으킬 수 있다. 두 번째, 수선화와 튤립. 구근에 함유된 다양한 독성으로 인해 침을 많이 흘리거나 우울증, 몸의 떨림, 심장질환이 발생할 수 있다. 구근 식물용 비료는 골분으로 제조하는데 개들이 그 향을 좋아하여 화단의 흙을 파내 새로 심은 구근을 씹기도 한다. 물론 그 결과는 참혹하다. 세 번째, 디펜바키아. 실내 화분식물로 인기가 높으며 벙어리 나무라고도 불린다. 수산 칼슘 결정으로 인하여 구강 내부에 화상을 입을 수 있으며 침을 흘리고 혀가 퉁퉁 부을 뿐만 아니라 신장 손상까지 입을 수 있다. 네 번째, 칼랑코에. 빨간색, 노란색, 분홍색 꽃을 피우는 작은 다육식물이며 실내 식물로 인기가 높다. 부파이디의 논리드라는 이름의 심장 스테로이드가 심장 손상을 일으킬 수 있다. 다섯 번째, 백합. 백합의 모든 부위가 고양이에게 유독하며 신부전증에 걸리면 하루 이틀 내에 사망에 이를 수 있다. 참나리 화분을 집에 들이기 전에는 꼭 다시 한번 생각하자. 또한 꽃꽂이에 백합이 들어있다면 반려묘가 닿지 못하는 곳에 두는 게 좋다. 여섯 번째, 대마. 대마는 반려동물의 신경조직을 건드려 발작이나 혼수 상태를 유발한다. 동물한테 마비 증상이 보이면 곧바로 수의사에게 데려가 정확하게 설명하고 제대로 치료를 받아야 한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수의사들은 이런 종류의 질환에 경험이 많다는 점이다. 일곱 번째, 남천. 천상의 대나무라고도 불리는 이 장식용 나무는 시안 화물을 생산한다. 이 물질로 인해 발작, 혼수 상태, 호흡 질환이 일어나며 심지어 사망까지 이어질 수도 있다. 치명적인 식물. 자살나무. 인도 남서부 해안 케랄라 후미의 석호는 짧은 꼬리 원숭이, 인도 큰 다람쥐, 그리고 닐기리 타르라는 이름의 작고 땅땅한 염소들이 주인처럼 지내는 곳이다. 자살나무는 바로 이곳, 살모사, 비단뱀, 스팅잉 캣피쉬가 우글대는 저지대 수로에 살고 있다. 자살나무의 짙은색 좁은 잎은 사촌격인 협죽돌을 닮았으며 별 모양의 휜 꽃송이는 제스민처럼 달콤한 향기를 내뿜는다. 통통한 녹색 열매는 작고 설익은 망고를 닮았지만 여기에는 위험한 함정이 도사리고 있다. 씨앗 속의 휜 경과 과육에는 3시간에서 6시간 안에 심장을 멈추게 할 정도의 강심배당체가 함유되어 있기 때문이다. 꼭 야생 상태에서만 위험한 것도 아니다. 인가 근처의 자살나무라고 해도 독성이 완화되지는 않는다. 케랄라의 자살률은 인도 평균 자살률의 약 3배로 케랄라 지역 주민들은 매일 100명가량이 자살을 시도하고 그중 25명에서 30명이 성공하는 꼴이다. 또한 약 40%가 독극물을 주로 자살 수단으로 선택하는데 특히 여성들이 으깬 자살나무 경과를 즐겨 찾는다.
여기에 야자유액에서 추출한 비정제 설탕을 섞어 최후의 디저트로 먹는 것이다. 하지만 견과의 쓴맛은 코코넛과 밥이 곁들어지는 그 지역 별미인 카레로 쉽게 감출 수 있다. 자살나무 중독 증세가 심장마비와 비슷해서 씨앗을 살인도구로 사용한 적도 있다. 2004년 프랑스와 인도 과학자팀이 액체 크로마토그래피와 질량 분석 연구를 시행하며 미궁에 빠진 사망 사건의 사인 상당수가 가까운 지인에 의한 자살나무 독살이라는 결론을 내렸다. 케르베라 오돌람이라는 학명 안에 있는 케르베라라는 단어는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하데스의 사냥개이자 머리 셋, 뱀꼬리가 달린 괴물 케르베로스의 이름이 기원이다. 케르베로스는 지옥문을 지키며 죽은 자를 영원히 가두고 산자가 들어가는 것을 막는 역할을 한다. 그러나 나무가 가진 자살도구로서의 유용성 덕분에 케르베라 오돌람은 자살나무라고 통용되는 이름까지 얻었다. 우리가 아는 한 자살나무만큼 자살에 도움을 많이 준 식물은 세상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는다. 이것이 바로 과학자들이 법의학 자료를 분석한 끝에 내놓은 결론이다.